사실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 일감이 중소기업으로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실효성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규제 자체가 나타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자. 그래서 규제 자체가 나타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분명할 겁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효과의 크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 규제가 생기니까 29.9%, 29.5%만 가지게 되고, 뭐 20% 낮춘다면 또 그거를 피해가는 편법들이 등장을 해서 결국은 흔히 말해서 마진까지만, 딱 그 수준까지만 할 것이, 그 수준, 어떻게 보면 법이 허용하는 그 수준까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직접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요건 사실 크기 분석,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 분석을 해야 될 것인 것 같고요. 이게 요약하자면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그 효과는 결국 기업들의 반응에 따라 다른 거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규제가 있으면 기업들은 회피하려고 그럴 것이고, 회피하려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조금 지나봐야 된다. 그 부작용 역시 조금 더 관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동안 독점했던 전속고발권 제도를 내려놓고 최근 또 문제가 됐던 취업특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과 또 대국민 사과도 했고, 공정위 입장에서는 참 다사다난했던 시기를 거치고 이제 국민들 앞에 뭔가 전면 쇄신의 어떤 성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예상되는 변화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개혁안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개혁안이 나왔는데, 엊그제죠. 개혁안이 나왔는데 개혁안의 골자는 어떤 것이냐. 결국 전 현직 공정거래위원회 그 공직자들의 어떤 기강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그 공직자들의 취업을 알선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 현직 공직자들 사이에 어떠한 연락을 절대 차단하겠다. 그리고 공직 윤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흔히 말해서 어떠한 공정거래에 관한 검찰의 지위를 투명성 혹은 윤리를 통해서 확보하겠다라는 개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윤리적인 문제 혹은 미래에 대한 어떤 관리, 그러니까 대기업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점차 배제하면서 어떤 검찰의 직위를 검찰 같은 역할의 직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냥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양대 이정환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